더 퍼스트 유나바머. 기술과 자유의 갈림길에서. 서두 폭발 속에 담긴 질문들. 나는 문명을 거부한다. 기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속박한다.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더 퍼스트 유나바머는 마치 조용한 속삭임처럼 독자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테드 카진스키 세상에서 유나바머로 불린 한 남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삶을 둘러싼 기술과 문명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수학 천재였지만 현대 사회를 거부하고 폭탄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의 선언문, 손으로 쓴 편지, 그리고 FBI의 집요한 추적은 이 책을 통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펼쳐집니다.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가? 기술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은 책장을 넘길 때마다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자, 이제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와 그 여운을 함께 탐구해 보아요. 줄거리 천재의 선택과 문명에 대한 외침. 더 퍼스트 유나바머는 테드 카진스키의 삶과 그의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그를 쫓는 FBI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풀어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카진스키의 내면, 그가 품었던 철학, 그리고 현대 문명에 대한 그의 분노를 깊이 들여다봅니다. 하버드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는 천재였지만 기술과 산업화가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다고 믿었죠. 그래서 그는 몬태나의 외딴 오두막으로 떠나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념은 폭력으로 이어졌고 이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책은 그의 선택과 그 결과, 그리고 그를 잡으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묻습니다. 구체적인 여정 폭탄과 선언문의 시작. 책의 초반은 카진스키가 1978년부터 1995년까지 17년간 벌인 우편 폭탄 테러를 생생히 그려냅니다. 그는 대학 유너버서티과 항공사 에ir라인을 타깃으로 삼았기에 FBI는 그를 유나바머라 불렀어요. 예를 들어 1985년 캘리포니아의 한 컴퓨터 상점. 주인이 그의 폭탄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은 그의 신념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폭탄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손으로 정교하게 만든 폭발 장치에는 나무 조각이나 특정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이는 그의 반기술 철학을 상징했습니다. 책은 그가 폭탄을 만들며 오두막에서 보낸 고독한 시간을 묘사하며 그의 치밀함과 집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런 디테일은 독자로 하여금 그의 행동 뒤에 숨은 동기를 곱씹게 만들죠. 중반부에서는 FBI의 신임 프로파일러 제임스 피츠제럴드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피츠제럴드는 법언어학이라는 새로운 수사 기법을 사용해 카진스키의 글을 분석합니다. 특히 카진스키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35,000단어 분량의 선언문. 산업사회와 그 미래는 그의 철학을 집약한 문서예요. 이 선언문에서 그는 기술이 인간의 자율성을 파괴하고 현대 사회가 개인을 시스템의 노예로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동차, 컴퓨터, 전화 같은 기술이 우리를 자연에서 멀어지게 하고 사회적 통제의 도구로 작용한다고 썼어요. 피츠제럴드는 이 선언문의 문체와 단어 선택을 분석해 카진스키의 교육 수준, 지역적 배경, 심지어 성격까지 추측해냅니다. 이 과정에서 카진스키의 동생 데이비드, 카진스키가 선언문의 문체를 보고 형을 의심하게 되는 장면은 정말 긴장감이 넘칩니다. 데이비드는 가족에 대한 충성심과 정의 사이에서 갈등하며 결국 FBI에 제보하고 이는 카진스키의 체포로 이어집니다. 후반부는 카진스키의 체포와 재판 과정을 다룹니다. 1996년 몬태나의 오두막에서 체포된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신념을 변호하려 했어요. 그는 선언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법원은 그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며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2023년 수감 중 사망하며 그의 이야기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책은 그의 마지막 순간을 담담히 묘사하며 그의 신념이 남긴 질문들을 독자에게 남깁니다. 더 깊은 이야기 오두막 속 카진스키의 삶. 카진스키의 몬태나 오두막 생활은 그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예요. 그는 전기와 수도도 없는 오두막에서 자급자족하며 살았습니다. 책은 그가 나무를 베고 사냥하며 손으로 일기를 쓰는 모습을 생생히 그려냅니다. 예를 들어
그는 현대 문명의 소음과 속도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유를 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폭력 행위는 그 자유를 파괴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기술에 대한 분노와 함께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의 고독이 담겨 있어요. 이런 묘사는 독자로 하여금 그의 철학에 공감하면서도 그의 선택을 비판하게 만듭니다. 책은 그의 오두막에서 발견된 수많은 노트와 편지를 통해 그의 내면을 조명하며 그가 왜 그런 극단적인 길을 택했는지 고민하게 합니다. 추가적인 사건들 피해자와의 연결. 책은 카진스키의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다루며 그의 행동이 가져온 비극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1994년 광고회사 임원의 사망 사건은 그의 리서닝 투 히즈 데클러레이션 펠트 어 팽 어브 심퍼시 포 더 빅텀즈. 이 부분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피해자들의 삶과 그들의 고통은 카진스키의 신념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책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그의 철학이 비극으로 이어진 과정을 조명하며 독자에게 복잡한 감정을 안깁니다. 주요 메시지 기술과 인간의 자유. 더 퍼스트 유나바머는 현대 문명과 기술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어요. 카진스키의 핵심 주장은 기술과 산업화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술이 우리를 더 편리하게 만들지 않고 시스템의 노예로 전락시킨다고 믿었어요. 예를 들어 그는 선언문에서 자동화와 기술 의존성이 인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압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AI에 둘러싸인 삶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기술은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나요? 아니면 더 묶어놓나요? 이 질문은 책을 덮은 후에도 오랫동안 머릿속을 맴돕니다. 또 다른 메시지는 신념의 극단화에 대한 경고입니다. 카진스키는 자신의 철학을 위해 폭력을 선택했지만 의는 그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책은 그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아요. 대신 독자에게 그의 사상을 곱씹어보라고 부드럽게 권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알림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인지 그의 경고가 전혀 터무니없지는 않음을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정의와 도덕의 경계를 탐구합니다. FBI의 법원어학과 프로파일링은 현대 수사 기법의 혁신을 보여주지만 사생활 침해와 윤리적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피츠제럴드의 집착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그는 가족과의 관계를 잃고 정신적으로 지쳤어요. 이것은 정의를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묻습니다. 또한 카진스키의 선언문을 공개한 결정은 그의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의 사상을 세상에 알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언론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시사점 오늘날 우리의 삶에 던지는 질문들. 더 퍼스트 유나바머는 현대 사회에 깊은 시사점을 남깁니다. 첫째, 기술의 양면성을 고민하게 해요. 우리는 AI, 빅데이터, 소셜미디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카진스키의 주장은 기술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지, 우리가 진정 자유로운지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알림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연결된 삶은 편리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주의를 빼앗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기술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둘째,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카진스키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 폭력을 정당화했지만 이는 그의 메시지를 약화시켰습니다. 오늘날 소셜미디어에서 극단적인 의견이 빠르게 퍼지는 현상을 보면 그의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해요. 신념이 폭력이나 분열로 이어진다면 그 본질은 퇴색합니다. 이 책은 신념과 행동 사이의 균형을 고민하게 합니다. 셋째, 개인의 내면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갈등을 탐구합니다. 카진스키는 사회에서 벗어나 은둔 생활을 택했지만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개인적인 자유를 넘어 타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운동이나 기술 반대운동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개인의 신념을 존중하고 어디서부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할까요? 넷째, 법과 정의의 복잡성을 드러냅니다. FBI의 수사 과정은 기술과 과학의 힘을 보여주지만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카진스키의 선언문을 공개한 결정은 그의 범죄를 막았지만 그의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이는 언론과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정의를 위해 어떤 희생이 정당화되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섯째, 이 책은 인간의 고독과 소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카진스키의 오두막 생활은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의 고독을 상징해요. 그의 일기에는 기술에 대한 분노뿐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에서 단절된 그의 외로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이 진정한 소통인지 묻습니다. 독자들의 반응 공감과 논쟁의 교차점. 더 퍼스트 유나바머를 읽은 독자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카진스키의 철학에 끌렸다고 해요. 그의 선언문은 기술 중심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으며 디지털 중독과 환경 파괴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독자는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보내기 힘든 내 삶을 돌아보게 됐다고 썼습니다. 환경운동가나 기술 비판론자들은 그의 사상이 현대 사회의 문제를 날카롭게 짚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기술이 우리의 삶을 단순화하지 않고 오히려 복잡하게 만든다는 그의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어요. 그의 신념이 일부 타당하더라도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다룬 부분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정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독자는 그의 철학은 이해할 수 있지만 폭력은 결코 답이 아니다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특히 1994년 광고회사 임원의 사망 사건은 그의 행동이 가져온 비극을 강렬히 보여줍니다. FBI의 수사 과정과 피츠제럴드의 이야기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법원어학을 통해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은 스릴러 소설처럼 긴장감 넘쳤어요. 피츠제럴드의 인간적인 면모, 즉 가족을 잃고 정신적으로 지친 그의 모습은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한 독자는 피츠제럴드의 헌신과 갈등이 사건의 또 다른 비극이었다고 썼습니다. 그의 노력 없이는 유나바머가 잡히지 않았을 거라는 의견도 많았어요. 일부 독자들은 이 책이 카진스키의 사상을 지나치게 미화했다고 비판했어요. 그의 철학을 중립적으로 다루며 독자에게 판단을 맡긴 점은 공정했지만 그의 범죄를 희석시킨다고 느낀 독자들도 있었죠. 한 독자는 그의 철학을 너무 깊이 탐구해 폭력을 정당화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반면 다른 독자들은 이 책이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 대한 성찰을 제공한다고 높이 평가했어요. 기술과 자유의 긴장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은 깊은 통찰을 주었습니다. 마무리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더 퍼스트 유나바머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술, 자유, 도덕,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카진스키의 극단적인 선택과 그의 철학은 우리에게 논란의 여지를 남깁니다.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지 아니면 우리를 더 얽매이게 하는지 이 책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안내합니다. FBI의 수사 과정은 정의를 위한 희생과 윤리적 경계를 고민하게 합니다. 카진스키의 고독한 삶은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개인의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남았나요? 카진스키의 철학에 공감하셨나요? 아니면 그의 행동에 분노하셨나요? 피츠제럴드의 헌신과 갈등에서 어떤 점이 인상 깊었나요? 혹은 아직 이 책을 읽지 않으셨다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당신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들은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중요한 화두니까요.